휴가를 맞아 한국 여행을 오게 된 존. 동대문 길거리를 걷고 있던 그는 우연히 카페 야외 테이블에 앉아있는 여자를 보고 자기도 모르게 휘파람을 부르게 되는데요. 그녀의 얼굴부터 몸매까지 모두 스캔하던 그는 그녀를 유심히 보다가 갑자기 동공이 흔들립니다. 존은 설마 자기가 생각하던 그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워 직접 여자에게 다가갑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미아 베커인가요? 어떻게 제 이름을 아시죠? 미아, 나 기억 안 나? 존이잖아. 내가 교환학생으로 너네 학교에 갔었는데. 아, 어쩐지 미아는 오랜만에 만나도 그다지 반가운 표정은 아닌데요. 그러나 존은 예뻐진 미아에게 호감이 생깁니다. 그에게는 이미 여자친구가 있지만 어차피 한국에서 있었던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미아는 교환학생 시절 그를 무척 좋아했기 때문에 꼬시는 건 일도 아닙니다. 마지막에 좀 안 좋게 헤어지긴 했지만 그녀는 순진하니 적당히 착한 척을 하면 잘 넘어올 겁니다. 존은 적당히 즐기다가 영국으로 다시 돌아갈 때쯤 버리면 된다고 마음먹고 미아를 유혹하기로 합니다. 음흉한 남자의 계획에 미아가 잘 빠져나갈 수 있을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한민국 부산에 살고 있는 미아 베커라고 합니다. 저는 얼마 전 한국 영주권을 따게 되어 무척 기분이 좋은데요. 독일에 있을 당시 저의 인생은 너무나도 불행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지루성 피부염이 아주 심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가려움이 너무 심하다 보니 잠도 뒤척일 때가 많아 항상 피곤하고 힘이 없었으며 외모 또한 엉망이었습니다. 저의 얼굴과 몸은 홍반투성이에 두피에는 비듬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은 제 비듬을 보고 더럽다고 했지만 이 비듬은 결코 제가 머리를 안 감아서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원래 저처럼 지루성 피부염이 심한 사람들은 표피 탈락이 심해서 비듬이 많은 편인데 사람들은 저 사람이 안 씻어서 비듬이 많다는 식으로 보는 거죠. 아이들은 저보고 붉은 반점 괴물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비늘 도마뱀이라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붉은 반점 괴물은 제 얼굴에 홍반이 많았기 때문이고 비늘 도마뱀은 홍반과 함께 하얀 딱지가 앉은 것이 비늘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징그러운 외모 때문인지 중고등학교 때 연애를 하는 것이 무르르듯 자연스러운 독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학에 가서도 모쏠이었죠. 이렇게 상처만 주는 사람들 속에서 저에게 빛이 된 남자는 영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존이었습니다. 존은 잘생긴 외모에 큰 키의 성격까지 다정한 모든 걸 갖춘 남자였습니다. 제 착각인지 모르지만 존은 저에게 유독 친절했어요. 교환학생 기간이 끝나고 영국으로 다시 돌아갈 날이 다가오자 존이 저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잘생긴 남자가 어찌나 요리도 잘하던지요. 술 기운을 빌려 그에게 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처음엔 존도 제 고백을 듣고 좋아하는 줄 알고 엄청 기뻤습니다. 그런데 존은 나도 내가 좋다면서 바로 키스를 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제 몸을 더듬기도 하더군요. 저는 깜짝 놀라 그를 밀쳐내면서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몇십 분 뒤 다시 저를 설득하고 저를 만지려고 했고 저는 그를 세게 밀쳤죠. 존은 쿠당탕 소리를 내며 소파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미안하다 사과했지만 그는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이거 미친 X 아니야? 그럼 내가 너 같은 비늘 괴물을 진심으로 좋아해서 접근했겠냐? 그렇습니다. 존은 저와 자려는 목적으로 접근했던 것이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는 저에게 오래 사귄 여자친구가 있다는 걸 숨겼더군요. 충격을 받고 그 자리를 벗어난 저는 얼마 후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아무한테도 사랑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 심지어 세상을 떠나려는 시도까지 했죠. 하지만 휴가를 간다던 룸메이트가 예정보다 하루 일찍 돌아와 저를 몇 시간 만에 발견하고 병원에 데려갔죠. 깨어난 저를 보며 룸메이트는 혼자 있는 곳에서 할 것이지 왜 기숙사에서 약을 처먹냐? 혹시라도 방조제에 걸릴까봐 내버려 두고 싶은 거 참고 병원에 데려왔다. 면서 남한테 민폐를 끼치지 말라는 충고를 하며 병원을 떠났습니다. 곧이어 학교로부터 소식을 듣고 급하게 달려온 부모님은 깨어난 저를 보고 다행이다고 흐느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 후 부모님은 저를 다시 본가로 불러들였고 혹시라도 또 같은 시도를 할까봐 철저하게 감시했습니다. 집안에 있는 날카로운 물건들 또한 싹 다 버리셨죠. 저는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엄마 아빠 밑에서 생활했습니다. 졸업 후 제가 쓸데없는 짓 안 할 테니 독립하고 싶다고 말하자 여러 번 다짐을 받은 끝에 저는 혼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을 마감하기 전 마지막 계획을 실행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언제까지나 부모님을 믿게 만들기 위해 2년 동안 시도를 안 했던 것뿐 세상을 떠나고 싶은 마음은 여전했습니다. 저의 마지막 계획은 제가 꼭 가고 싶었던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이었습니다. 졸업한 저는 그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모은 돈으로 대한민국 서울로 떠났습니다.
이곳에서 3개월 동안 지내면서 제가 즐겨보는 한국 드라마에 나온 장소들을 찾아다니고 싶었죠. 제가 외국에 가는 걸 탐탁지 않았던 부모님께서 제가 한국을 가는 조건으로 홈스테이를 내걸었습니다. 적어도 남과 함께 생활하면 제가 위험한 시도를 안 할 거란 생각을 하신 듯 했습니다. 집주인은 한국 시민권을 딴 외국인으로 그 덕분에 영어로 소통하는데 지장이 없어 무척 편했습니다. 독일 대학에서는 영어로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님들도 있다 보니 영어를 잘하는 게 필수라 못하면 안 되거든요. 한국에서 지낸 지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샤워기가 고장 나 집주인에게 전화로 말하니 미안한데 자기가 오늘 약속 때문에 늦게 들어갈 상황이라 집 앞 바로 옆에 있는 다이소라는 가게에서 샤워헤드랑 호스를 사올 수 있겠냐고 하더군요. 돈은 나중에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하고 다이소에 가서 샤워헤드를 찾아 사왔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타지지만 오히려 독일에 있을 때보다 편했습니다. 어차피 물건 사는 건 카드로 구입하면 되니 어려운 일도 아니고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덜 위축되는 기분이랄까요? 한국인들은 붉은 반점으로 뒤덮인 제 얼굴을 보고도 별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가끔씩 놀란 표정으로 잠깐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실례라고 생각한 건지 다시 표정을 가다듬곤 했죠. 샤워헤드를 사고 난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샤워기가 고쳐져 있더군요. 한국에서 남의 눈치를 보지 않은 채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자 저는 마음이 아주 편해졌습니다. 집주인 아주머니도 무척 친절했고 한국은 즐길 거리 볼거리가 많아 좋았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집주인이 저에게 얼굴이 폈다면서 칭찬했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제 표정이 밝아졌다는 뜻인 줄 알았으나 피부의 붉은 반점이 예전보다 많이 사라졌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식사 후 거울을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매일 보는 얼굴이라 별로 의식하지 못했는데 생각해보니 정말 제 얼굴에 홍반이 조금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그리고 2달쯤 지나자 제 얼굴에 홍반과 하얀 딱지 중 절반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대체 제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집주인은 저에게 아마 한국에서 좋은 물로 샤워하고 깨끗하게 정수된 물을 마시니 그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원래 한국에 오기 전에 피부가 안 좋았는데 이곳에 와서 점점 매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대요. 실제로 집주인의 말대로 저는 한국 물이 깨끗하다고 느꼈습니다. 독일은 석회 농도가 높은 편이라 가끔씩 주방이나 욕실에서 뿌연 물이 나오곤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단 한 번도 뿌연 물을 본 적이 없습니다. 확실히 맑은 물로 샤워해서 그런지 똑같이 샤워해도 건조함이 덜한 느낌이었고 차가운 물을 마실 때도 더 상쾌했어요. 시간이 흘러 3개월쯤 됐을 때는 홍반이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더 머물고 싶었지만 무비자 입국일이 90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쉬움을 뒤로하고 독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돌아간 독일에서 2달 정도 지내자 또다시 홍반이 올라오더군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것을요. 부모님은 처음에 제가 먼 나라로 가는 것을 반대했지만 한국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해드리며 설득하니 결국엔 수긍하셨습니다. 부모님과 눈물의 이별을 하고 한국으로 온 저는 어학당 공부와 알바를 병행하면서 열심히 한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지낸 지 1년쯤 지나자 자세히 보지 못하면 누가 지루성 피부염 환자인 줄 예측하지 못할 만큼 제 피부는 깨끗해졌습니다. 아직 헤어라인 쪽에 약간 홍반이 남아있고 몸에는 아직 피부염의 흔적이 있지만 크게 신경 쓰이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완전히 낫는다는 건 저도 불가능인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되어도 저는 크게 만족했습니다. 어학당 졸업 후 저는 어학원에 취직하여 독일어 강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한국인 직원 중 한 명과 사귀게 되면서 첫 연애를 시작했죠. 연애를 시작한 저는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게 되었죠. 그날도 남자친구를 카페 야외 테이블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저에게 미아 백허냐고 묻는 겁니다. 저는 맞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는 반가운 얼굴로 자길 기억하냐고 묻더군요. 저는 그가 존이라는 말에 무척 놀랐습니다. 몇 년 사이에 그는 많이 사갔더군요. 처음에 전혀 못 알아봤어요. 그 남자는 무척 예뻐졌다고 저를 칭찬하면서 연락하고 지내자고 은근슬쩍 번호를 물어보고 유혹하려고 하더군요. 참 어이없죠. 마지막에 저를 그따위 취급해놓고 또 저를 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다니요. 저는 그에게 뜬금없이 셀카를 찍겠냐고 같이 찍을 생각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존은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한 듯 했지만 알겠다고 하고 같이 사진을 찍어주더군요. 5분 뒤 제 남자친구가 약속 장소에 왔고 보란듯이 일부러 다정하게 팔짱을 꼈습니다. 그는 벙찐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남자친구가 누구냐고 물어봤지만 저는 길을 물어본 외국인이라고 답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존을 남겨두고 애인과 함께 사라져버렸죠.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페이스북을 켰습니다.
거의 몇 년 만에 키는 거지만 그의 계정은 아직도 그대로 살아있더군요. 저는 프로필 사진에 떠있는 연애 중 글자 밑에 표시된 여자친구의 계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다음 메시지로 그녀에게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길거리에서 만난 남자에게 번호를 받았는데 페이스북으로 찾아보니 여자친구가 있어서 엄청나게 당황했다고 남자친구 관리 잘하는 게 좋겠다고요. 그리고 며칠 뒤 존으로부터 온갖 욕설이 담긴 메시지가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도 안 쓰고 쿨하게 페이스북을 탈퇴해버렸죠. 저는 페이스북으로 탈퇴하면서 과거와도 완전히 안녕할 거라고도 마음먹었죠. 비록 저에겐 슬펐던 과거가 있었지만 이젠 모든 것을 극복했으니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한때 피부병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려고 했던 여성이 한국에 와서 인생을 바꾼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는 항상 재밌고 감동적인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든 보내주세요. 이상 클립 뉴스였습니다.